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미끼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3월 14일 일요일인데요. 제가 오늘은 특집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뭐 이제 국민주가 됐죠. 그에 못지않게 최근 시장에서 아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새로운 그 신규 상장주 대여급 두 종목에 대해서 제가 보는 그런 종목의 밸류에이션, 그다음에 주가 전망, 그다음에 또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 바로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그럴까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번에 창액을 한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 또 두 번째는 서학개미 운동, 바로 쿠팡이 되겠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제가 심층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뭐 중간이라도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을 저희 유튜브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잠깐 소개를 해 올리면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고요. 물론 뭐 대기업도 근무했고, 그다음에 증권 투자 상담사 정식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 와운의 최우수 전문가상을 수상했고, 또 VIP 560명 신기록 플러스 대기원 170명, 도합 한 730명 최다 회원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 실전 수익 최초로 7관왕을 달성했고, SBS, CNBC 주식 챔피언스 리그 전문가들이 실계좌를 통해서 자웅을 겨뤘던 그 대회인데요. 네 번 나와서 두 번 연속 우승을 했습니다. 현재 저는 여러분들 그 머니투데이라는 TV 방송 아시죠? 경제 방송 채널. 거기에서 베스트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 출연하고 있는 프로는 여의도 주식왕 월화수 고정 출연입니다. 매일 밤 10시 많이들 예청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낮 2시 30분부터는 황미끼 별도 코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토요일 날 11시 30분부터 머니맨 이것도 단독 고정 출연 중에 있습니다. 물론 뭐 작년에 이 머니투에서 최우수 전문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핫 이슈가 된 SK 바이오 사이언스, 그래서 SK 뭐 바사 이렇게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잠깐 기업 내용하고 과연 어느 주가가 적정가인가, 그걸 설명드릴게요. IF의 그 대어라고 할 수 있죠. 이 SK 바이오 그러니까 말이 길으니까 SK 바사라고 그럴게요. SK 바사는 빌 게이츠가 투자한 회사고 2020년 7월 27일 SK 케미칼로부터 분사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그 CMO 이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백신을 또 꾸준히 개발해 오면서 세계 최초 세포양 사가 퍼가 독감 백신을 개발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대상포진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19가 창궐 하면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유통관리 취지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고, 그다음에 뭐 화이자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뭐 이런 것들 우리 유통하고 그다음에 또 보관을 담당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은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데요. 이게 이제 두 개의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어디 한쪽에서는 좋다, 한쪽에서는 안 좋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부 유럽 국가들이 이제 그 백신 접종을 중단하고 그런까지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노이즈가 되고, 또 하나 이제 노바백스는 아직 확실하게 이제 이게 우리가 승인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임상 결과 96.5%의 그런 효과를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모멘텀이 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기업 실적은 좋아져요. 코로나19 덕이죠. 그래서 3분기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위탁 생산, 노바백스 위탁 생산 CMO예요. CMO. 그래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3분기 매출이 한 뭐 천억 가까이 돼서
9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376억 정도 돼서 플러스 4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8일 날 코스피에 상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청약들 하셨을 텐데 보통 영주도 있고요. 한 28만 명이 영주 못 받는 거죠. 뭐 삼성증권 같은데 못 받는 데도 많고 또 많게는 한 주에서 한 317주까지 68하고 싶으면 317주 받는다는데 뭐 하여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사항이고 문제는 앞으로 이 회사 주가가 어떻게 형성될 것이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오늘 이제 분석해 드릴 내용은 딱 두 가지 꼭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과거에 이렇게 빅히트를 했던 그런 IPO의 이제 대여급이죠. 그런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시사하는 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한 꼭지하고 또 한 꼭지는 뭐냐면은 예, 앞으로 이 회사가 과연 주가가 어느 정도가 적정할 것인지 예,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대박 신화를 쓴 공모주를 한번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근데 주가는 있잖아요. 항상 생물같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것들을 과거의 이런 사례를 우리가 케이스 스타디 하면서 한번 이 종목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는 겁니다. 반드시 옳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이제 그 우리가 종목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카카오 게임즈가 있어요. 이것도 빅히트였죠. 예, 그래서 예, 8만 9천 원까지 갔던 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4만 2천 원. 순간 반토막이 났습니다. 물론 공모에서는 뭐 몇천 대 일 되면서 뭐 수십조의 이렇게 돈이 모이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별로 이런 얘기가 한 번 있었어요. 과거에 제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팜이 먼저 했는데 카카오 게임즈에서 이렇게 SK 바이오팜이 상장해서 공모가 얼마였고 경쟁률이 얼마였고 그다음에 최고가 얼마였고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제가 이거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결론이 뭐냐면 유동성하고 그다음에 공모 흥행 그때는 뭐 워낙 돈들이 많고 이제 그랬으니까 시중에 지금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8만 원에서 10만 원 내에 이렇게 형성할 것이다. 제가 뭐 밸류에이션 측면 그런 거 비교해서 했거든요. 뭐 말씀을 드리니까 역시 8만 9천 원까지 딱 중간에 왔네요. 근데 어떤 분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제가 이따 황미끼를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거 20만 원 갈 종목을 말이지 10만 원 넘게 갈 종목을 이제 막 들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겁줘가지고 팔기하고 저 회원가입 시키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웃었죠. 왜냐면 제가 그분 의견도 존중합니다. 근데 주식은요, 결국 이상만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주식은 논리고 과학인데, 그래서 그때는 뭐 적중했거든요. 뭐 운 좋아할 수도 있고. 근데 참 저는 이제 우리 요즘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한 4천만 계좌가 탔다 그러는데 이렇게 주식을 그렇게 잘하시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그 들떠서 하면 수익을 많이 내셔야 될 텐데 95%가 참 이렇게 손실을 보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때 이런 한번 예가 있었고 뭐 참고하세요. 뭐 맞았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제가 이게 그냥 막연히 한 게 아니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다 과거 비교를 하고 공모가 대비 얼마, 증권사 목표가 얼마 이런 것들을 다 종합 분석해드렸던 거거든요. 예. 하여튼 그때 대응하신 분들은 잘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뭐가 있냐면 빅히트가 있습니다. 빅히트 같은 경우도 이건 이제 좀 이제 상당히 캐시카가 이제 많이 돼버렸는데 빅히트 같은 경우도 어쨌든 반토막 났어요. 35만 원짜리가 14만 원까지 반토막이 더 났죠. 이것도 흥분하고 몰려다녔던 그런 회사가 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좀 턴 어라운드가 돼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때 공략했다가 좀 손해 보다가 좀 손실을 축소했는데 어찌됐든 빅히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됐고 또 SK 바이오팜은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바이오거든요. 그래서 SK 바이오팜도 결국은 뭐 신약 개발이라든가 그런 거 있죠. 최초로 그렇게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 뭐 뇌졸중 그런 것 때문에 주가 한번 급등 났었죠. 이거 급등 나왔었어요. 근데 이것도 어떤 분들이 수익 내냐면 공모했던 분들이에요. 이때 따라주시면 또 26만 9천 원짜리가 얼마까지 지금 내려왔습니까? 예, 10만 원까지 내렸죠.
이때만 하더라도 26만 원짜리가 이때만도 반토막이 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빅히트했던 IPO 대여급들이 별로 상장 초기에는 흐름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밸류에이션 측면을 봐야 돼요. 근데 밸류에이션 측면을 볼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이번 6만 5천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전체가 7,650만 주입니다. 그러면 공모가 기준으로만 봤을 때 약 5조 원 가까이 되는 시총이 돼요. 5조 원? 이건 왜냐하면 정확히 따지셔야 되죠. 그러면 상한가로 출발할 때 여기서 상한 뭐 이렇게 뭐 따상 얘기 나오는데 상한가로 출발했을 때는 6만 5천 원이니까 13만 원이 되고 가장 낮게 출발하는 건 6만 5천 원의 90%니까 뭐 그냥 계산해 보세요. 근데 그럴 리는 없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13만 원이면 시총이 10조가 돼요. 근데 아까 위에서 보셨다시피 영업이익이 대략 한 37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영업이익 같은 거 상당히 좋은 뭐 셀트 같은 경우가 한 7천억이 넘는데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총이 46조예요. 그냥 셀트리온이 현재 40조예요. 그리고 SK케미칼이 이게 지금 이게 모회사거든요. 3조 5천억이에요. 그럼 10조면 제가 봤을 때 냉정히 봤을 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오버 밸류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또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청약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는 저 같다라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주식할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돈 많은 큰 손이라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68억 하신 분이 3,300만 원 상한가 출발하면 된다는 수익 난다는데 317조니까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 우리 같은 에르슨 소액 투자가 뭐 더블 나봤자 그러니까 한 주 받으면은 6만 원 좀 그것도 뭐 적진 않지만 예? 6만 5천 원 벌면 뭐 상한가면은 뭐 6만 5천 원에서 10만 원 많이 13만 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 같으면 팔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언더퍼폼은 아니고 또 이제 그 수익 측면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 투자한 인풋 대 아웃풋 대비해서는 이것도 아마 차익 욕구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코로나19 백신 이것도 이제 확실히 아스트라제네카 학교 논쟁이 있고 노바백스는 아직 정식으로 승인을 못 받고 이제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이것도 불확실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냉정하게 주식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상승은 당연히 예상돼 6만 5천 원. 근데 성장성을 입증해야 되는 관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청약 물량이 많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좀 차익 욕구도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6만 5천 원은 똑같이 우리가 배정 받았잖아요. 그러면 13만 원 정도 되면은 뭐 또 한 주 가시면은 뭐 일부 팔을 수도 쪽에서 팔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보니까 NH 농협 같은 경우는 한 뭐 서너 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절반 이상 매도하는 게 좋겠다. 10만 원 이상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조심스럽게 지켜보시고요. 이제 두 번째는 서학개미 운동이 벌어진 바로 쿠팡입니다. 그럼 쿠팡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일단 기업 내용부터 한번 봅시다. 주요 주주가 김범수 의장이에요. 정확히 이게 상장전에 몇 프로였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2점 몇 프로인데 이제 미국 그 뉴욕 증권거래소 나이스에 이제 그 상장하면서 신의 한 수죠. 거기는 미국은 이제 차등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76.7% 확보했다니까 29배에서 역으로 계산하면 나오겠네요. 2점 몇 프로 될 겁니다. 뭐니 해도 소프트뱅크 손정희가 알리바바에 투자해서 한 60배 수익 나고 아주 그냥 한 3조 투자해서 한 현재 가격으로서는 한 21조 정도 차익을 봤죠. 제가 이제 자주 쓰는 그 의사 결정력의 차이죠. 마인을 봤을 때 6분 만에 이게 알리바바 투자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역시 촉이 틀립니다. 주식도요. 제가 이제 가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의사결정의 연속이고 그 의사결정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 손정희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때문이죠.
예상 매출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제 코로나19 등에 이제 없고 더 기하급수로 이제 증가를 했는데 올해 한 매출이 한 20조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20조 정도인데 이렇게 PSR 해가지고 매출액 대비 주가 수익 비율이 있어요. 이것이 3.6배. 참고로 아마존이 3.3배요, 이베이가 3.2배, 중국의 알리바바가 한 5배 정도 된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3.6배면 이것도 언더퍼폼이 아니에요. 이커머스에서 이 회사가 어느 게 뭐 다 로켓 배송이죠. 그래서 이번에 공모를 받아서 한 5조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생겼는데 이것을 뭐 지금 이제 하루 내에 배송한다 그 컨셉으로 출발했는데 앞으로는 뭐 1시간 내에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이커머스 시장이 국내에서 아직 해외 진출을 안 했으니까 520조 시장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마켓시어가 13%예요. 마켓시어 13%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이커머스에서 최고의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는 게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한 17%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2위니까 이제 적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장점이 뭐냐면 전국 170개의 한 30개 도시에 170개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촘촘히 이 네트워크에 바로바로 있어야 빠른 배송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건데 거기에 이제 풀필멘트 사업이죠. 예, 그걸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경쟁사는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가 있고 그다음에 이베이 코리아가 있어요. 이베이 코리아가 한 10% 내외 정도, 한 10에서 12%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마켓시어를 점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마트하고 신세계가 같이 하는 쓱닷컴 있죠. 예, 이것도 이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면 현재에서는 예, 쿠팡이 2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짚어야 되는데 이게 메인 이제 사업이니까 어떤 얘기 나오냐면 이제 쿠팡이 이제 저 미국에 상장하니까 이런 긴장한단 말이에요. 1위 업체인 네이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오프라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한 150개 정도 전국에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이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마트하고 빠르면 이번 주에 서로가 이렇게 막 교환하는 교환 방식 한 1,500에서 한 2,500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통해서 합종 여행을 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대항마가 되는 거죠. 물론 뭐 아직도 네이버가 이제 어떤 거냐면 네이버가 플랫폼이잖아요. 여러분 네이버는 뭐 우리 국민 다 모두의 포털 사이트 아닌가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 정보도 없고 그렇지만 또 이커머스 그러니까 쇼핑몰도 네이버를 통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그 플랫폼에서 어떤 특화가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이마트 같은 걸 아까 봤을 때 거점 그러니까 네이버가 갖추지 못한 그런 거점에 대해서 또 특화가 있고 그러니까 서로 필요성을 느끼겠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합종 연행이 되면 당연히 쿠팡한테는 어떻게 됐으면 경쟁 격화가 되겠죠. 두 번째 지금 이베이 코리아가 나와 있어요. 한 4호에서 5조 정도로 이베이 코리아가 이제 매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어느 회사가 먹느냐.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김범수 의장이 자기는 M&A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냥 바로 또 안 했는데 이베이 코리아 인수할 그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은 이제 롯데 같은 데 좀 밀리잖아요. 그다음에 SK에서는 11번가가 있는데 이런 데서도 이제 좀 눈독이 들고 이제 롯데가 이제 그동안 유통에서는 오프라인에서는 최고였는데 좀 더 뒤지잖아요. 그래서 또 롯데도 눈독을 들이고 있고 또 이제 카카오도 말이죠. 카카오도 이제 네이버가 또 맞서기 위해서 카카오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도 눈독 들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카카오가 지금 신정부 들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예, 그에 따른 또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경쟁 구도가 이어질 것인지 그걸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코 제가 왜 그러냐면 좀 전국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총이 지금 얼마죠? 이 시총이 지금 100조예요. 시총이. 그래서 예상 매출의 시총이 여기 100조를 지금 시총이 대략 99조 오늘 떨어졌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로서는 100조 정도 된다야. 그렇죠? 100조 정도 되면 이게 결코 언더퍼폼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주식은 냉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타 사업 그 이유로 하는 게 이제 조금 다각화하는 게 뭐냐면 OTT라 해서 여러분 인터넷 그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이것이
하는 게 넷플릭스라든가 왓챠, 디즈니 플러스 이런 데서 하는 거죠. 영화 다운로드 받고 그런 것들인데 이것을 굉장히 싼 가격으로 해요. 그래서 고객을 유치 또는 유지하는 성격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메인은 될 수는 없고 또 이것도 트렌드니까 앞으로 이것도 이제 뭐 교도부 역할도 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건 캐시카우보다는 고객 유인 또는 유지 성격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걸 굉장히 싸게 하면서 가두는 예, 그런 성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쿠팡 이츠라고 해서 그 배달앱 그 초기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경쟁 관계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C에비뉴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전문 플랫폼 네, 이런 회사인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그재그라든가 여성분들 잘 아시죠? 또 무신사 이런 것들 동대문 거기에서 이제 출발한 거에서 아주 그 기발한 아이디어로 지금 평가 가치가 조단위가 넘는 그런 회사들이죠. 이런 것들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많이 들은 것이 바로 이게 이제 앞으로 주 사업이고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현재 쿠팡의 실적과 이후 전개될 경쟁 구도를 감안할 경우 현 주가는 저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올해부터 이제 결국 뭘 보냐면 실적을 모를 거예요. 턴어라운드의 크기, 이미 지금 작년까지 적자인데 올해는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이 많은데 그 크기가 얼만큼 되느냐, 또 실적이 얼만큼 더 증가하느냐, 마켓시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면서 다른 또 빅 그런 공룡들 있죠. 거기에서 얼만큼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느냐 그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해외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 쿠팡의 차트입니다. 이렇게 69달러까지 올린 것은 그 80 몇 프로 올랐죠? 거의가 제가 봤을 때는 사학 개미들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69달러짜리가 50달러짜리 이하니까 역시 흥분하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은 저는 봤을 때는 이게 뭐 캔들로 봤을 때는 조금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냉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한다 하더라도 저는 적정가가 일단은 55달러 내외가 된다고 봅니다. 적정가보다도 반등 나올 때. 그래서 55달러 정도는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일부분은 매도하고 추세를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네, 뭐 도움 되셨나요? 예,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성공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황매기가 뭔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황매기 여러분들 처음으로 황매기 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황금 맥점 추세기의 약자인데요. 최근 한 달 동안 이렇게 멋지게 M게임 57% 예, 3월 2일 날 포착했어요. 한 달도 아니죠. 그 다음에 또 KCTC 53%, 그 다음에 이수앱지수 예, 2월 25일 날 포착된 게 44%다 이렇게 저점 맥점에서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황매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 보시는 영상 밑에 보게 되면은 이틀 동안 무료 체험이에요. 그래서 황매기는 저점 맥점을 잘 잡는 거니까 황매기 무료 체험에 하시면 됩니다. 쉽게 제가 링크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황매기는 아까 뭐라고 하냐면 제가 30년 됐거든요. 2시간 내에서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100점을 가장 쉽게 포착해내는 시스템이다. 이게 제가 독자 개발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당일에서 예, 5일 3일 내에 이렇게 단기 승부가 나고요. 5는 20% 상승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급등주 추적이 아니고 철저히 저점 포착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다. 그래서 빠르면 당일 늦어도 5일 내에 승부를 하는데 단기 수익을 원하는 분들께 최고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황매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게 다운 받을 수 있고요. 예, 그 다 무료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보면 밑에 카톡 무료 채팅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 코드가 4567 1번 방 예, 이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링크 하셔서 바로 나오니까 4567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뭐 참고로 저는 뭐 VIP 머니투에서 최우수 전문가고 VIP 클럽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뭐 대략 가감 없는 이런 수익률을 저와 함께 하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황매기를 이용해서 그냥 참 지니뮤직 같은 거
그다음에 또 금요일 같은 경우 펜엔터 같은 거 한번 차트 보세요. 역시 눌림 잡아가지고 멋진 수익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를 또 이렇게 저를 신뢰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머니투데이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최대 회원수도 수익률도 괜찮고 그러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제가 이 두 종목에 대해서 핫 이슈가 되는 그 두 종목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드렸으니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고 또 공유까지 해주시면 더 좋겠죠. 예, 여러분들 계좌도 팍팍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꼭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